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평안 중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이 바로 서야 됩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CCP를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 이 CCP는 전 세계를 상대로 지금 공산화 시키려고 지금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엄청난 일을 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한눈에 꿰뚫어 보고 있던 사람이 바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제재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중국의 대공세가 이 깊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무역 전쟁의 시대가 아니고 무력 전쟁이 아닙니다. 대포가 날아가지고 총알 전투기가 가서 싸우고 이런 시대가 아니고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말씀한 대로 하이브리드 전쟁 시대다. 이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그 내용에서 보면 이제 적국은 우리의 주권 침탈을 위해서 포괄적 회색지대 하이브리드 전술로 사용해서 국가 안보는 매우 포괄적이고 다양하기 때문에 그것을 정복해 들어가거든요. 여기 하이브리드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허위 선동의 심리전, 그리고 정치인 매수, 그리고 선거 개입 등의 정치전, 디지털 시스템을 공격하는 사이버전, 군사적 이 시위와 위협, 국가 기밀 정보와 핵심 산업 기술 정보의 탈취,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 이 하이브리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그 허위 선동의 심리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중국이 다른 나라의 이 부정선거를 통해서 허위 선전, 다시 말하면 댓글 부대를 이용해 가지고 그 상대방, 그러니까 친중 세력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 막 다 정보를 캐내고 뭐하고 댓글로 공격하게 되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론까지도 조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저들은 그 친중의 정치인들을 돈을 주고 매수하고 선거 개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정치도 다 개입하게 되고요. 언론까지도 다 개입을 하고 있다는 거. 군사적까지. 우리나라도 이번에 보니까 뭐 전군이 뭐 어느 구석 하나 간첩들이 안 들어간 데가 없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이브리드 전쟁에 지금 대한민국이 먹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통해서 이걸 하냐면은 부정선거입니다. 선거 조작으로 반미를 부추기고 그리고 친중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는 그런 결국 중국에 속국화하는 종국 만드는 그 나라를 종국에 속국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부정선거에 다 깊이 관여하고 있는 거가 중국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지금 우리가 한번 다른 나라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사례가 첫 번째 대만을 보겠습니다. 이게 대만이라고 하는 나라를 저들이 전쟁으로 먹으려고 미국이 가냐고 세계가 다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하냐면 선거 시스템을 통해서 저들이 부정선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만이 이걸 본 거예요. 그래서 친중 세력을 위해서 선거 개입을 하니까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수개표를 하게 된 거죠. 투표고 그다음에 그 자리에서 개표하게 했던 건데 중국 공산당이 2020년하고 24년도에 대만 총통선거 등에서 친중 후보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주 엄호하고 다녀요. 그리고 반중 후보에 대해서는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공격하는데 거기에 수천만의 댓글 부대가 다 붙어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 축구 시합 할 때 보니까 중국의 댓글 부대가 들어와서 처음에는 반반하는 것 같더니 나중에 가서는 90% 이상이 중국을 지지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댓글 부대가 우리나라 애들이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친중 언론을 이용한 가짜 뉴스를 배포하고요.
허위 정보를 유포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만은요,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뉴스를 배포 허위 정보 유포하고요. 그러다가 미인계도 이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모함을 해가지고 함정에 빠뜨려서 그들이 떨어지게끔 만들거나 기권하게 만드는 일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친중 언론을 이용한 가짜 뉴스 배포는 우리나라 MBC라든지 JTBC라든지 이런 데도 다 그런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나 대만은 이 선거 시스템 개혁을 선거 개입 차단을 아예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바꿔버렸어요. 중국이 간섭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전투표 없앴어요. 우리도 이 사전투표 없애야 돼요. 부재자 투표, 우편 투표, 재외국민 투표 이런 모든 걸 다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선거일을 공휴일로 준 이유가 뭡니까? 그날 쉬고 투표라고 준 건데 사전투표를 이틀 주고 말이죠. 그날은 놀러 가라? 이게 무슨 선거를 하는 겁니까? 이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 이게 비리가 일어나고 부정선거가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대만은 이런 걸 없애버렸고 두 번째 가서는 투표장과 개표장을 동일하게 운영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투표함을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투표하고 나서 몇 시간 뒤에 바로 그 자리에서 개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뭐 투표를 넣을 시간도 없죠. 감시관 계속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수개표 반장 선거 하듯이 누구 그렇게 보여주고요. 이런 일들을 했어요. 그 다음에 개표는 수개표로만 진행합니다. 수개표로. 이 전자개표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전자개표가 이게 대수의 법칙에 설정값을 매겨놓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여기서 아무래서 여기서 개표해가지고 넣어도요. 저쪽에 가서는 A가 됐는데 여기서 이미 대수의 법칙에서 설정값을 매겨놓은 대로 가면 C가 당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진짜 투표한 거 3표, 가짜 투표 하나. 3표에 하나. 그러니까 25%가 가짜니까 이거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으로 이제 선거 시스템을 바꿔버리니까 선거 개입을 아예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 대만이 이제 이런 일을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도 많은 돈을 친중 세력에서 돈을 줘가면서 지금 친중의 지도자들로 유혹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가서 이 호주인데요. 이 오스트레일리아 이것이 정말 심각합니다. 중국 공산당의 외국 선거 개입 사례 두 번째 호주를 보는데요. 호주가 어떠냐면 경제를 무기로 미국 호주 간 동맹을 파괴하는 걸 시도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호주의 유력 정치인, 기업인, 법조인, 학자, 언론 등 리더들에게 향응 제공을 해서 포섭한 뒤에 친중 여론 확산을 유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주 같은 데는 공자학원을 거기서 사단법인 공자학원을 운영하게 해서 이 친중 여론을 계속 확산시키고 돈을 막 뿌리죠. 그리고 정치인들이나 기업이나 법조인들, 학자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향응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국과 경제적 이해관계에 있는 기업을 통해 정부를 압박합니다. 중국과 기업을 하도록 해서 정부를 압박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NS 상에서 중국에서 유리한 가짜 뉴스를 유포합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아주 유익하게 되는 것을 이렇게 유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의원 내각제인 호주는 다수당 대표가 총리가 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정치인을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당 후보인 그 정치를 매수해가지고 자금을 많이 지원했죠. 그러니까 2016년, 2019년도 선거에서 이런 돈을 많이 대가지고 친중 세력으로 가게 하다 이게 발각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샘 데스티엘이라고 호주 노동당의 유력한 정치인이었거든요. 근데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많은 향응과 후원을 받아 결국에는 상하이 샘이라는 별명까지 붙으면서 퇴출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공산당들이 중국이라는 그 공산당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공산당들이 이렇게 각 나라에까지도 침범해서 정치, 경제, 투표까지도 다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봐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뉴질랜드거든요. 뉴질랜드도 2017년, 20년 이전 선거 개입 다 중국이 개입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화결을 통한 경제 정치를 잠식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은 2000년대부터 뉴질랜드에 이민자를 많이 보내서 화교 사회를 형성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력한 유권자를 기반하고 마련을 해서 언론을 매수하게 된 거죠.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이 중국인들에게 투표권을, 지자체 투표권을 주잖아요. 그들이 강력한 유권자가 돼가지고 지금 친중 세력들을 지금 못 뽑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중국 공산당 출신 정치인 양젠 국민당 의원이잖아요. 이게 이제 중국 공산당 출신을 정치인으로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시의원이나 구의원 중에 지금 중국인이 들어있다 하는 얘기가 지금 있거든요. 그거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레이몬드 후어 노동당 의원이었던데 이런 사람들이 뉴질랜드 국회의원으로 선출됐어요. 그래가지고 중국과 내통 협력을 계속하고 있죠. 중국 공산당 출신 정치인이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뉴질랜드 국회의원이 되어서도 결국엔 중국과 이렇게 협력을 하고 있고 내통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제인, 지방 공무원, 정치인, 인맥 등에게 중국 지원 기업의 고위직으로 임명하고 포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공무원들, 정치인들 이런 것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경찰들이 강남에 지금 뭐 깔려 있다는 얘기도 있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건 제가 띄우지를 못하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러한 모습들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옆에 보면 공산당이 뉴질랜드에서 지금 경제 의존하고 있는 뉴질랜드 정치에 개입한 이유가 뭐냐? 중국 공산당이 왜 뉴질랜드에 개입했느냐? 경제 의존이죠. 뉴질랜드 최대 수출국이 중국 아닙니까? 4분의 1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남태평양과 남극에 대한 기득권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국 공산당이 뉴질랜드 정치에 개입하는 이유가 이 기득권 국가가 중국이니까. 그 다음에 이게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 그러니까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 나라가 이제 아이즈 첩보 동맹이에요. 그 5개국 정보를 공유하고 그 중에 약소국인 뉴질랜드를 점령해서 4개국의 정보망을 접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파이브 아이즈 첩보 동맹이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이 5개인데 여기서 제일 약한 데가 뉴질랜드니까 중국이 뉴질랜드를 점령해가지고 4개국의 정보를 다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이먼 브리지스라는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냐? 중국 공산당으로부터 10만 뉴질랜드 달러의 정치가 금과 더 많은 자금을 요구했어요. 달러의 정치 자금과 더 많은 자금을 요구했잖아요. 중국계 인사 공천을 해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돈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뉴질랜드 국민당 대표가 자기들의 의원들 이런 사람들을 공천할 테니 그러니 중국계 인사 공천할 테니까 돈을 달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뉴질랜드를 개입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네 번째 가서 이제 캐나다가 굉장히 심각하죠. 중국 공산당 외국 선거 개입 사례가 이제 캐나다입니다. 화결을 통한 경제, 정치를 잠식하고 있는데요. 이 캐나다가 미국하고 굉장히 가깝잖아요. 그런데 중국 공산당은 친중 정치인에 대한 자금과 선거 유세를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중국 유학생이 10만 명이 자원봉사와 친중 교민들의 후원금을 모금해서 지금 이 자금 선거 유세비를 돕고 있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친중 정치인을 이렇게 돕고 있다. 그리고 화교 중국계를 동원해서 반중 정치인에 대해서는 낙선운동하게 하고 흑색선정 선동을 계속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계 교민들이 캐나다 전체 인구의 4.7% 중국계 교민이 그리고 170만 명이 중국계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이 심각하게 지금 캐나다 지난번에 트럼프가 그랬잖아요. 중국을 이제는 끊고 우리의 51개 주로 51번째 주로 들어오든지 단절하자. 그래가지고 수상이 이번에 사표 내고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친중 기업을 통해서
정부 정책에 영향력 행사를 하고 있고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 이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데가 캐나다란 말이죠. 캐나다 가보신 분은 알지만 그 국경선이 그냥 다리 하나잖아요. 거기에 뭐 이미그레이션도 있고요. 굉장히 이게 가까웠던 나라인데 지금 중국이 거의 다 지금 이 사회주의, 물론 뭐 캐나다가 원래 사회주의였지만은 중국이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연방선거라든지 2021년도에 연방선거, 그 다음에 2023년도에 지방선거 이런 데 다 중국이 개입이 돼 가지고 지금 이 캐나다라는 나라를 신뢰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캐나다도 지금 이민을 떠나는 사람이 상당히 많죠. 그런데 왜 트럼프가 이 관여를 하게 되냐면 이 캐나다 국경을 통해서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마약이 이 엄청나게 미국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 이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3대 주요 생산국 가운데가 멕시코, 중국, 인도인데 이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캐나다를 통해서 엄청나게 지금 돌아오니까 이걸 봉쇄하기 위해서 캐나다 국경을 지금 막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펜타닐이라고 하는 펜타닐이라고 하는 이 마약은 사람의 뇌신경을 마비시켜서 마치 이렇게 몸이 좀비가 움직이듯이 이런 식으로 지금 미국에도 LA 쪽에도 그렇고 샌프란시스코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그 콜로라도 이런 지역도 다 이런 마약으로 인해서 미국이 병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이것을 지금 제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모든 것을 살펴보게 되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금 이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그 다음에 호주, 그리고 대만 이런 나라를 통해서 부정선거, 그 다음에 금권으로 친중 세력을 다 만들어 가지고 정치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정치인으로 또는 입법부에 다 진지전을 구축하게 해 가지고 결국에는 정치, 경제, 법조, 허다못해 저들의 군사기지까지도 다 장악해 들어가는 게 이 중국이에요. 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은요, 저들이 미국을 능가하는 팍스 차이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걸 뺏기겠습니까? 절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이 중국과 지금 전쟁을 하는 겁니다. 이 하이브리드 전쟁을 지금 치열하게 지금 물리쳐 나가고 있는데 근데 중국이 절대로 미국을 능가할 수가 없는 이유가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금융거래를. 그 미국이 모든 그 코드를 다 갖고 있는데, 금융코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자기들이 어떻게 뺏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무역거래를 차단시켜버리면 중국은 무역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우리는 더욱 이 중국을 잘 견제하고 이게 대한민국도 지금 이 중국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것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자금이 어디로 갔다고 봅니까? 한국의 정치인은 안 들어온 것 같습니까? 한국의 기업인들, 한국의 모든 법조계까지도 친중 세력으로 인해서 지금 대한민국이 공산화되기 직전인 거예요. 저는요, 이걸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이야 계속해서 반국가 세력 할 때 뭔가 그랬는데 그 세력들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종북과 친중으로 있는 더불어민주당 세력들. 지금 이렇게 해서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요. 이제는 깨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멈춰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제가 중국 공산당이 외국 선거 개입 수법 5가지 어떻게 지금 다른 나라의 것을 이렇게 침범에 들어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딱딱한 시간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전하는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구독,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경까지 됐다는 거에서 소름이 돋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놀아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 깨어 대한민국을 다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 한미동맹을 굳건하게 하는 기독교의 정신을 위해 대한민국이 다시 건립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